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르게 가운데에 딱 앉은 이유가 바로 오늘 Q&A 찍을 거거든요. 사실 Q&A를 찍고 싶다고 2달인가 1달 반 전에 공지를 올리고 나서 바로 찍으려고 했는데 찍지 못했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해서 빨리 찍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남겨주신 질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왔고요. 준비한 대답은 없어요. 그냥 질문 보고 천천히 대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은근히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댓글로도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DM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간 영상들 댓글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대답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는 93년생 12월생입니다. 그래서 만으로는 30살이고 이제 다음 달에 생일 지나면 31살이 되고요. 한국 나이로는 32살입니다. 그리고 MBTI는 요즘 제가 이슈가 있어요. MBTI 이슈가. 제가 원래 처음 MBTI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INFJ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왔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INFJ의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사람이다. 정말 전형적인 인프제다 이랬는데 요즘 제가 성격이 막 바뀐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 1, 2년 사이에. 그래서 MBTI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ESTP랑 ISTP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막 기분 좋으면 ESTP 나오고 아니면은 ISTP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잖아요. ESTP랑 INFJ는 성격이 그 사이에 완전 뒤집어졌다. 그리고 이상형은 봤을 때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로 하긴 어려우니까 일단 저는 담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허세가 많거나 잘난 척을 많이 하거나 느끼하거나 그런 담백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확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 전체적으로 좀 담백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 밖에 외모적인 거는 손발이 좀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자분들 치고 손이 큰 편이에요. 발은 보통인데 손이 되게 큰 편이어서 저보다 손 큰 남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모적인 거는 저보다 손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항상 밝아 보이는데 비법이 있나요? 원래는 되게 감정적이고 우울함도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어떤 기점은 아닌데 좀 순례길도 다녀오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과 여러 경험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위로부터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너무 우울감에 휩싸이고 막 그 시간을 어둠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면 내 손해라는 생각이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금방 잊으려고 하는 편이고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라는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살면서 그지 같은 일도 많고 그지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막 그거에 매몰돼 있으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사람들, 기분 좋은 얘기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속상한 일 있으면은 최대한 그 속상함을 느끼고 빨리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교제 중인지 아닌지. 이거를 저는 SNS에서 교제 여부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 채널 진짜 처음부터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채널 만들고 일상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데이트 영상, 여행 영상 막 이런 거 올렸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20, 30대 청춘이고 누군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막 뭐 연예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니지만 굳이 SNS에 교제 여부를 공유하는 게 유의미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뭐 결혼을 한다거나 막 약혼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공유를 하겠지만은 아직은 교제 여부는 따로 SNS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친한 유튜버나 콜라보 하고 싶은 유튜버가 있는지 저는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버지만 아는 유튜버가 없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조금 아직 미숙해요. 알고 지내는 친분이 있는 유튜버는 없고요. 건너는 알아요. 건너는 이제 유튜브 크게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없고요. 만약에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 같이 약간 이어지는데 열심히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이거랑 좀 이어지는데 제가 썸머라는 그 뉴욕에 사시는 브이로그 하는 유튜버 분을 한 7년
8년 정도 계속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매주. 그래서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썸머 언니 꼭 우연이라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요즘 자주 보는 채널은 퀸갑이 너무 좋아하고요. 일상 브이로그들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가리어터라는 유튜브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 뭐해 임마, 인형님, 그리고 여행 채널 중에서는 유랑스, 이렇게 많이 봅니다. 평소 외모나 피부 관리법이 있나요? 피부가 저는 완전 극건성이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피부 에스테틱을 갔다 왔는데 검사를 했는데 극악 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은 꼭 수분팩 해주고요. 저는 매일매일 마지막에 바르는 수분크림을 좀 4가지를 두고 바꿔서 발라줍니다. 하나 너무 오래 바르면 또 피부가 거기에 또 적응되고 그 안에서 다시 약건성이 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저는 수분크림을 한 3-4개 정도 정해놓고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발라주는 게 꿀팁 아닌 팁? 10년 후 차차의 모습은 어떨 것 같은지, 미래 내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지, 유쾌하고 담백하게 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나이 먹고 싶다. 나이 먹는 건 당연한 거고 피할 수 없는 거고, 내가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좀 더 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자기 커리어도 잘 읽어 나가야 되고 경험의 폭도 넓었으면 좋겠고 그렇네요. 막 어떤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이런 건 막 전혀 없고요.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롭고 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 영화가 궁금합니다. 어떤 감성을 좋아하는지. 영화는 요즘은 사실 딥한 거 잘 안 봐요. 좀 가볍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진짜 인생에서 좋아하는 영화는 미이라거든요. 머미? 머미는 살면서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도 다 알고 있고 너무 완벽한, 서사적으로도 컴퓨터 그래픽 그 미학적으로도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결로는 제가 블루 자스민을 정말 좋아해요. 우디 앨런 감독 작품인데 근데 영화는 되게 좋아요. 제가 케이트 블란쳇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가 블루 제스민에서 진짜 장난이 아니고 너무 연기도 잘하고 영화 자체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나 결말 등등이 여운이 되게 긴 영화예요. 그리고 자신을 잘 표현하는 형용사 3개. 엉뚱한, 솔직한, 차분한, 이렇게 3개인 것 같아요. 엉뚱한은 주변에서 많이 생각보다 엉뚱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고, 솔직한은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다 말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거를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솔직한 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조곤조곤 다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렇게 3개인 것 같아요. 어떤 장르의 연습생이었는지 너무 이제 까마득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전 얘기라서 조금 전전했는데 작은 회사들에서 아이돌이랑 배우 둘 다 했었습니다. 나만의 힐링 방법은?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집에서 있는 게 저만의 힐링 방법이에요. 제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지친다고 느낄 때가 막 머리가 시끄럽거나 그 하루가 너무 시끄러운 하루였으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집에 와서 음악도 안 틀어놓고 어떤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다 안 틀어놓고 불 다 끄고 그냥 조명만 켜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약간 자아가 채워지는 힐링이 되는, 그게 저만의 힐링 방법이에요. 친구들 중 많은 MBTI, 친구들 거의 다 T입니다. 그래서 제가 F에서 T가 됐나? I랑 T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건지. 로또 당첨되면 글쎄요, 상상을 좀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요즘 로또 당첨돼도 그렇게 금액 크지 않은 거 알죠? 30%는 기부할 것 같고요. 뭔가 내 돈이 아닌 그런 일확천금이니까. 50%는 저축할 것 같고 나머지 20%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데 쓸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 완전 좋고요. 제 채널의 첫 영상이 아무래도 그 입원 브이로그였다 보니까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근데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1년에 한 번씩만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무탈합니다. 단발할 생각 없는지, 히피펌 등등 헤어스타일 변화 예정이 없는지. 없습니다. 단발은 특히 당분간은 생각이 없고요. 단발해서 이제 머리 기르는데 시간을 너무 긴 시간이 걸렸어가지고. 히피펌은 요즘 좀 생각이 있긴 한데 겨울이라 가지고 히피펌은 이 머리 끝 두피만 말리고
얘는 젖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말리면은 막 머리가 이따시만해져가지고. 근데 요즘 겨울이라서 머리를 안 말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머리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떤 패션 스타일 추구하는지, 옷은 주로 어디서 사는지,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사는 곳은 자라입니다. 해외 가도 국내 가도 자라는 꼭 가가지고 뭐 데일리템 같은 거 많이 사는 편이고, 가끔 포인트로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를 쇼핑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브랜드 중에서는 발렌티노를 좋아합니다. 옷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 잘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삽니다. 입어보고. 뭐 길 가다가 예쁜 편집샵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파 브랜드 같은 곳에서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삽니다. 아, 이거 젓가락 이슈, 젓가락질 고칠 생각 없는지 어떤 분이 되게 조심스럽게 DM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없어요. 젓가락질 고칠 생각 없고요. 왜 없냐면 꼭 고쳐야 되나요? 저는 젓가락질 이렇게 해도 밥 잘 먹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유진 씨가, 아이브 안유진 씨가 참치 광고 찍으면서 젓가락질을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본주의의 힘이 들어와서 고쳐주세요 하면은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사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고칠 생각 없습니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비결이 있나? 이거는 되게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체질상 살이 그렇게 잘 찌는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배고프면 먹어요. 그러니까 끼니가 돼가지고 먹지는 않고 삼시세끼 먹을 때가 돼서 먹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래 보통 먹기는 합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주량이 요즘 많이 줄어가지고 소주 한 반병? 소주로 치면 반병? 먹는 것 같아요. 여행 외에 다른 취미, 집에서 뭐 하는지. 여행이랑 영상 편집 외에 취미가 사실 크게 없어요. 여가 시간에 그냥 사람들 만나고, 가끔씩 야외 러닝이 마땅치 않은 요즘 같은 때는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냅다 뜁니다. 퍼스널 컬러, 저는 퍼스널 컬러 검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제 추구미가 겨울쿨이어가지고 겨울쿨로 만들어서 이제 다닙니다. 무서워하는 게 있는지. 무서워하는 거,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뭐 귀신이나 벌레나 이런 거를 거의 다 안 무서워해가지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 여행 중 핑크빛 러브스토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한 명은 미국 분이었고 한 명은 한국 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지, 없진 않은데 많지도 않아요. 불안감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확신이 없는 일을 했을 때 불안감이 더 커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여행 다니기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삶에 대한, 그리고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좀 알게 되고,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질문 되게 의외였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지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상처를 최근에 받으신 구독자분이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상처 준 사람, 그냥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상처 받았을 때 너무 힘들고 뭔가 내 세상이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오래 생각해서 뭐해요. 진짜로 나만 소문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안 되지만, 그냥 뭐 어디 가다가 뭐 단명하겠지, 뭐 그렇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자시고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야식 군것질 좋아하시는지 요화정 조합 추천해주세요. 야식 군것질 안 좋아해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막 카페를 찾아가거나 신상 과자를 막 사서 먹어본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가끔씩 그냥 맥주 한잔 할 때만 먹습니다. 야식도 거의 안 먹어요. 요화정 조합, 저는 보통 요화정 시킬 때 요화정 2인분, 벌꿀, 자몽, 연유 이렇게만 넣어 먹습니다. 막 달고 막 오레오 막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계절, 눈이 보고 싶어요. 원래 겨울에 제가 태어나긴 했는데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 겨울을 안 보낸 지 제가 2년 됐다고 했잖아요. 눈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겨울을 좋아하고 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이랑 여행 관련 질문이 좀 이제 슬슬 나오는데 구독자 애칭 만들거나 생각해놓은 게 없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아직은 사실 생각해본 거는 없고요. 혹시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애착 영상이 있나요? 저도 술래길 영상 그 풀버전을 가장 좋아하고 저도 가끔씩 제 술래길 영상 틀어놓고 그때의 에너지를 많이 받으려고 해요. 많이 지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현타 오는 시즌이 한번 오면은 술래길 영상을 쭉 이렇게 천천히 밥 먹을 때나 화장할 때나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서 아, 저땐 내가 저랬지 저런 생각을 했었지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편입니다. 영상 내에 노래를 고르는 기준이 있는지 일단 제가 컷 편집을 쭉 한 다음에 자막을 달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노래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으면은 이제 아트리스트에서 노래를 골라서 넣어요. 근데 영상마다 색깔이라든지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먹방이 많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좀 약간 두둥탕 약간 흥미로운 재밌는 음악들 많이 넣고 아니면 좀 일상에서 그냥 잔잔한 그런 노래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재즈 같은 거 많이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이 영상의 좀 색깔이 어떤지 좀 자각을 하면서 편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댓글을 다 읽으시는지 악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다 웬만하면 읽어요. 그리고 악플 별로 없는데 가끔씩 그래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비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면 그냥 바로 삭제하는 편이고 한 30분 뒤에 제가 삭제한 글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거는 바로바로 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다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영상 내 악플 같은 게 남아있게 되면은 다른 구독자분들께서 막 이렇게 댓글로 막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재밌고 감사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댓글을 웬만하면 다 읽는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은 문신템 리바이스티 버리셨는지 아직도 있어요. 그거 왜 버려요? 아직도 저기 장롱에 있고요. 올 여름에도 열심히 입을 거고요. 애착이 가득 담긴 티여가지고 못 버립니다. 여행기나 여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에세이로 저술할 생각은 없는지 에세이로 저술해달라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그런 제의나 이런 거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책을 쓸 수는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직접 열정적으로 책 쓸 방법을 고안해서 실천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 만약에 좋은 기회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써볼 생각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난 꼭 책을 써야지 이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여행지 및 여행 계획, 가고 싶은 곳 아마 이제 11월, 12월, 1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눈이 좀 많이 오는 데 가고 싶고요. 삿포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슬란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또 이러고 갑자기 괌에 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딱 정해진 여행지는 지금 아직은 없어요. 만약에 좋았던 데 있으면은 추천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지금까지 가봤던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 탑3.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곳은 스페인, 두 번째는 부다페스트, 헝가리,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스페인은 음식이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그 술래길 걸을 때나 술래길 전후로 여행할 때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와인이며 음식이며 진짜 많이 먹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 부다페스트는 사실 사람이 친절하거나 요리가 맛있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딱 내리자마자 알았어요. 나 부다페스트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리의 분위기나 도시의 색감이나 건물의 구조나 건물의 규모나 등등이 너무 멋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추상적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유 없이 이 도시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런 곳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부다페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은 제가 미국을 25살 때 서부에서 체류를 하고 돌아오면서 서부 동부를 이제 쭉 돌고 왔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하기 전이고 그냥 학생 때 미국 여행을 이제 쭉 돌고 온 건데 제가 미국 여행을 가기 전과 후로 삶의 관점의 변화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우물한 개구리로만 이제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바라봤다면 미국 여행을 하고 나서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넓고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를 느끼게 돼서 저는 미국 여행 안 가보신 분들은 미국 여행 한 번은 꼭 가보시는 걸 진짜 추천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비용이랑 시간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 채널을 산티아고 순례길로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잠시만요. 짜잔!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들었고 이만큼 걸렸습니다. 못 찾겠어요. 근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 잘 사귈 수 있는 친화력의 비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언어를 새로 하나 할 수 있다는 거는 새로운 자아를 얻는 것과 같다.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한국어 할 때랑 영어 할 때랑 조금은 다른 것 같고 성격이나 이런 게 그래서 아예 만약에 한국에서 나는 너무 내향적인데 교환학생을 가거나 이민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준비하는데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고 싶다 하면은 그래 나는 영어 할 때만큼은 외향인이야 파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슈퍼스타 K, 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는 내가 내향인적인지 외향적인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영어 할 때만큼은 조금 더 외향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되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유튜브 수입 궁금합니다. 사실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다른 분들 유튜브 수입 영상 보면은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영상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 더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한 50 내외예요. 광고 수입은 따로 그거는 매달 다릅니다. 여행 중 불쾌하거나 위협받았을 때와 그 장소가 궁금합니다. 저는 말투가 왜 이래? 저는 여행 중에 막 은은한 캣콜링 같은 거 빼고는 저한테 막 위협을 가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미야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캣콜링을 한다던가?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렇게 차가 아니라 걸어 다니면 위험하다, 대중교통 타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제 친구가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내렸는데 갑자기 어떤 괴한들이 그 친구를 둘러싸고 막 엄청 때리고 막 물건 뺏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를 되게 짧게 자른 숏컷을 한 여자였는데 아마 그냥 체구가 작은 동양인 남자라고 생각해서 때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막 그렇게 패는 거는 너무나도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서 그냥 체구가 작은 동양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진짜 미국 서부가 혼자서 차 없이 돌아다니기에는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항공권 찾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거는 약간 꿀팁 전수를 생각하고 달아주신 것 같은데 국내 항공권 찾을 때는 네이버 항공권으로 조회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여행 판매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뭐 스카이스캐너 이런 데보다는 네이버 항공권으로 찾는 게 조금 더 할인율이 높을 때가 있더라고요. 국외 항공권 찾을 때는 그냥 스카이스캐너로 검색하는 편입니다. 여행 슬럼프나 권태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행이 길어지면은 때때로 한 번씩 슬럼프가 왔는데 그때는 그냥 카메라 그냥 다 집에 두고 숙소에 두고 사실 핸드폰도 안 들고 나가고 싶은데 이제 미아가 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이랑 이어폰만 딱 끼고 나가는 편입니다. 먹고 싶은 거 엄청 먹고 뭐 분위기 좋은 재즈바나 술집에 간다던가 그러면서 하루는 그냥 온전히 제 여행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다음날 카메라 들고 다시 여행하면서 나가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되게 오래 찍고 있어. 여행 및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버킷리스트를 5가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버킷리스트는 이루면 좋고 못 이뤄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루고 싶은 것들로 해보고 싶은 것들로 이제 5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기차로 미국 횡단하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여행이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국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암트랙이라는 기차를 타고
동부와 서부를 좀 횡단하는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고 그 과정을 같이 영상에 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내가 이렇게 썼었네. 저는 미국 너무 재밌었어요. 무서운 경험도 많이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지구라는 행성 내에 경제, 상업, 산업, 기술, 토지 등으로 모든 걸 휘어잡는 역사는 짧지만 자존감 쩌는 독특한 나라 이렇게 썼어. 그리고 두 번째가 영어권 나라 2개국에서 워홀 혹은 일해보기. 근데 반은 잃었죠. 호주를 다녀왔으니까. 남은 영어권은 아마 뉴질랜드는 나이가 안 될 것 같고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이 정도일까?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 보기. 네 번째가 사막에서 쏟아지는 별 보기. 다섯 번째가 헝가리 한 달 살기. 여섯 번째가 이렇게 많이 썼네? 이 중에서 반 이상만 잃어도 성공으로 쳐야겠는데요. 여섯 번째가 우유니 사막에서 구름 세상에 갇히기. 그리고 일곱 번째가 해외 공관에서 일해보기입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워홀도 가고 교환학생도 가고 이렇게 해외 체류 경험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도 해외 공관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주 땡땡 한국대사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조금 제 경험치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쓰긴 했는데 공관에서 일을 하려면 아마 유튜브는 접어야겠죠? 또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이건 그냥 하나의 꿈으로 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Q&A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질문이랑 DM 메일까지 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질문과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